진짜예요.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내에는. 응? 안 된다. 이런 의식을 자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힐링 손님들 중에서도 진짜 그 암이라든가 생활습관병 중에서 불치병 환자들이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배운 대로만 해주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운 대로만 해주면. 그렇잖아. 기와 산소만 잘 통하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치유한 게 아니고 기가 치유해 준다 했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못하겠다. 불안을 느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응? 일단 확신을 가져야 돼. 응? 어떠한 환자든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한 1000년 정도 앞선 의학이라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의학은, 자연의학은, 우리가 하고 있는 자연의학은 일반 의학에 비해서 한 1000년을 앞선 의학. 이번에 내셔가지고도 하는 대로 했더니 대소변이 잘 나오고 감동을 하고 그런 걸 느끼잖아. 또 아까도 봤지만은 원격 치료만 가지고도 종양이 없어지고, 이거는 일상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제 사례를 한번 가지고 또 이번 시간에는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자신이 항상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불안을 느끼고 남의 눈치를 본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긴장을 하고 불안하고 남의 눈치를 또, 남의 눈치 보기 때문에 사람 많은데도 못 가겠죠. 그렇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옷도 맨날 신경 써야 되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 있는 분이 질문을 해왔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이런 분들이 있겠죠. 긴장하고 불안증이 있거나 또 남의 눈치를 누구든지 의식은 좀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지만 지나치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된다면 문제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엄마에게 학대를 당했던 기억이 있다고 그래요. 학대. 이제 본인이 학대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사랑을 매였는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고, 부모가 어떻게 학대했겠습니까마는 진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문제겠죠. 학대. 본인이 학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학대인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을 매였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학대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고통스럽고 그랬다면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생겼을까요? 남의 눈치라든가 긴장 불안이. 이것 때문에 생겼잖아. 어린 시절, 특히 5살 이전, 5세 이전에 어린이들은 뭐예요? 그냥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어린이들. 우주의 근본 에너지가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비. 보호를 받고 싶잖아. 어린이들. 보호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능이라면 본능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해. 그런데 이때 매를 때는 운다고 때리거나 말 안 듣는다고 혼내거나, 예를 들어서 또 나를 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이혼해가지고 나를 버렸다든가, 에? 이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버려진 느낌이죠.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버려진 느낌 받잖아. 사랑을 못 받잖아. 그러면 그게 무의식에 그대로 저장돼 버린 거예요. 무의식에. 저장.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이분은 어떤 습성이 들릴까요? 그러면 무의식 저장됐는데 나무 밑에서 자라야 되고 항상 엄마가 때릴까 봐, 엄마 야단칠까 봐 항상 의식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엄마 비율을 맞출까? 응?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자기 살아야 되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응? 이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긴장, 불안, 나무 눈치. 무의식이 그대로 저장돼 있어 지금. 응? 그래서 얼마만큼 어렸을 때 사랑을 받고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중요한가 알 수가 있겠죠. 응? 요즘 뭐 맞벌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애 그냥 함부로 맡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5살 이전까지는 엄마 품에서 좀 커진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맡기면은 요즘에 학대 같은 것도 하잖아. 얘를 많이 막 그냥 보다 보면은 막 울기도 하고 하면은, 예? 통제하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 응? 그런 시스템을 또 강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뭐 CCTV를 확실히 설치하든가, 예? 감시원을 둔다든가, 확실한 시스템이 보장돼야 된다고 봐요. 뭐 사적인 뭐 자유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는 국가 자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 응? 이 자산을 관리를 국가에서 해줘야지. 어렸을 때. 자산이라고 그러니까 좀 웃었나요? 응? 3살까지 엄마가 키운 걸 정서적 금수저라고 한대요. 그래요? 정서적 금수저? 네. 그 말도 있나요? 네. 아. 그래, 이제 문제는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단 말이지. 그렇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는? 응? 해결 방법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원인은 이제 물론 알았죠. 원인은, 어렸을 때 본인이 이제 기억을 하니까 이거는. 또 기억 못한 것도 있어요. 대부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박사님, 무의식 정화를 정화시켜요. 무의식 정하면 진짜 좋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 방법도 많아.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려면은 소로길이 많듯이 정상에 가는 길은 그렇잖아요. 케이블카 타고도 갈 수도 있고 뭐 도보로 갈 수도 있고 차로 타고 갈 수도 있고 방법이 많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빨리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해결도 또 근본적으로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심리학이라든가 이게 발전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 학대받았던 그 경험들은 무의식에 저장되는데 어떤 형태로 저장될까요? 에너지 낭포를 얘기하신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요. 이것도 무의식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무의식은 알고 있어. 에너지 낭포 형태로 학대받던 기억이 뭐 심장에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세포 속에 뭐 뇌세포 속에 배 속에 이렇게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몸을 브레인을 해보면 엄청난 많은 에너지 낭포가 있단 말이에요. 응? 에너지 낭포, 기후 형태로.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정서는 트라우마는 의식만 아니고 그렇죠. 의식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응? 에너지 낭포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억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의식을 가진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거 중에 의식을 가진 에너지 덩어리. 응? 이걸 뭘로 표현할까요? 그럼 심리학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를?
내면의 아이라고 하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에너지 낭포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지. 모르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내면의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주장할 뿐이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심리치료사는 없죠.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럼 내면의 아이. 그럼 몸속에 내면의 아이가 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심리치료를 주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면의 아이의 에너지 낭포, 통상 심리학에서는 부정적인 증서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면의 아이를 치료할 것인가? 이 방법론에서 한번 봅시다. 이제 심리치료가 있겠죠? 심리치료는 대화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프로이드 분석 심리학이죠? 어린 시절 돌아가가지고 뭐가 문제 있었는가?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그걸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도 이제 노력하면은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노력을 하면. 그런데 이 내면의 아이라든가 이게 에너지 낭포는 무의식적인 문제라고 했잖아. 근데 말 가지고 한 개는 무의식이 전달되려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1년 치료받고 평생 치료받잖아. 평생. 그래도 치료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치료 수없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또, 그래서 무의식 심리치료를 받으셔야 돼. 이런 경우는 무의식 심리치료. 무의식 심리치료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최면과 또 NLP. 이건 최신 심리학입니다, 사실은. 초월 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나 10분만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걸 기법만 터득을 한다면은. 심리치료사들은 반드시 이걸 장악을 해야 돼. 이걸 단지 뭐 초월 심리학으로 분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일반 심리치료사들도 무의식을 공부해야 된다고. 무의식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심리치료 많이 해도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야. 이걸 무의식을 안 다뤄주기 때문에. 자, 이 방법이 있겠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이 앞선 주에 공부했는데? 그렇죠. 신체 중심 심리치유. 이게 라이히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빌레임 라이히가 마음 치료 가지고 안 되니까 프로이드 수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설득을 하고 뭐 체면도 잘 안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을 치유하니까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빨리 치유됐다고 그랬잖아. 그걸 이제 상세 설명했는데, 그래서 신체 중심 심리치유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막 그 불안, 처조, 막 이런 그 에너지 낭포로 저장돼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치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기치료라든가 CSD라든가 췌장경련, 케네경 등등, 이걸 힐하다 보면 어떤 막 그냥 갑자기 울거나 웃거나 뭐 과거 막 기억해가지고 울부짖거나 또 이런 현상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지. 와볼링 현상 있죠. 와볼링. 막 손이 진동하거나 에너지 낭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통곡을 하거나. 이제 교회 같은 데 가면은 막 새벽에 막 통성 기도라고 있죠. 그거 보면은 심리치료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에 에너지 낭포가 터뜨리면서 나오는 고함이 나오고 막. 주변 사람들은 좀 시끄럽다고 하지만 치유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치료를 하려면은 뭐 기도원 같은 데서 하면 좋겠죠. 사람 방해 안 받는 거. 근데 시내에서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분에게 이제 저게 뭐 이상한 집단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신 분들은. 근데 효과는 아주 좋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에너지 낭포가 터지면서 치유의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실제 그렇고. 그래서 이런 쾌장경락 같은 경우는 특히 분노는 어디가 들어있어? 에너지가. 간. 간 문맥만 열어주면 분노가 즉시 없어질 경우도 있어. 그럼 실험을 해보라고. 분노가 꽉 차있는 분들은 간이 다 막혀있어. 응? 이 감정, 이 장기하고 이 상관성, 이거는 동양의학의 핵심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 뭔가 마음은 이원론이라고 그랬잖아. 따로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이론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우리나라, 동양의학을 배워간다니까, 지금. 응? 이런 건 다 신체정신 심리치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동양에 있는 거를 발전시킨 거예요. 과학적으로. 대부분이. 응? 또, 슬픔이 많은 사람 어디 치유하면 치유가 돼? 폐 여러분들 힐링하는 배 배웠잖아. 어? 근심 걱정은? 응? 비장, 위장, 비위, 응? 화병, 공포, 콩팥, 신장.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빨리 도움을 줄 수 있잖아.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신체 중심 심리치유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급속히 빨리 돼, 빨리. 쾌속 힐링, 마인드 힐링. 응? 쾌속. 근데 아직까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과연 몸을 치유해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치유가 될까? 아주 상식적인 거고, 이것도 한의학에 나와 있는 정통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리치유는 말로만 심리 전문가적인 그 심리치유사들이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 응?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의식 폭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응? 여기에만 딱 고정되어 있잖아, 여러분 시선이. 이 방법도 있구나. 이거 안다면 신체 중심만, 몸만 편해져도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 집에서 스트레스 안 주겠죠?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긴장되니까. 그 다음에 찜질방 같은 데도 한번 갔다 와라. 몸 푸는 불마개도 한번 갔다 와라. 또 요가도 좀 열심히 다녀갖고 몸 좀 풀어라. 응? 관절호흡도 해가지고 몸을 빨리 만들어라. 내가 앞전에 얘기했죠? 정신 저연증 환자가 단조로움만 열심히 해가지고도 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그건 과학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의식은 심리치료로만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양만이 가능하다. 이 체면에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체면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시야를 높이 보라면 시야를 높게 뜨면 안 되는 게 없어. 여러분들 이미 다 능력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너무 교육에 의해 가지고 편했던 시야만 가지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데도. 응?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또 해결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거 일시적인 거야, 이거는. 또 몸이 막히고 또 다시 하면 또 재발할 수도 있어. 앵커링 돼가지고. 그렇죠? 몸이 또 긴장되고 해봐야 그럼 옛날에 그 무의식적인 그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다시 재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평생 이제 요가하고 스트레칭하고 단전하고 하면 몰라도 이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방법. 그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참나를 찾아가지고 하는 방법, 참나. 참나 각성.
자,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학대받았던 것이 에너지장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빼줘가지고 그것만 치고 된 거예요. 어? 다른 문제에 또 연관되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어? 그럼 참나를 각성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왜? 근원 치유라면 근원. 그러면 어렸을 때는 내가 왜 학대를 받았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어렸을 때 내가 왜 학대를 받고 자랐겠어요? 왜 엄마가 나를 버렸을까요? 어떤 업장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법, 인과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인과법은 부처님께서 물론 인과법을 주장했지만 부처님도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인과법은 우주의 법칙이다.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인과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아인슈타인까지 주장한 게 인과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학대를 당했으면 내가 누구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누구를 버렸으면 버림당했으면 내가 버린 뇌가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에 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의 모습. 내가 전생에 누구를 때렸어. 내가 학대를 했어. 또 누구를 버렸어. 그 무의식에 저장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가 대신 아바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줘. 때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렇게 몰랐으니까 받아들였지만 성인이 된다면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은인이죠, 은인. 축복. 축복 아닐까요? 그 알아차림이 축복이에요. 그걸 해방시켜주는 거니까. 다른 게 축복이 아니고, 그걸 알아차리고, 야, 이게 나의 치유를 위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즉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렇잖아. 그런 축복이 없으면 어떻게 왔겠어? 생각해봐. 됐냐? 얘기해봐. 엄마가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다, 트라우마가 있었잖아. 앞서는 눈물까지 흘렸는데, 그런 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한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결국은 최상승법, 밀교까지, 무상유가 탄트라까지 왔잖아, 지금.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왔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럼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내 인과도 갚았고. 이제 지금도 슬프나요? 지금요? 아니지. 앞선 주까지만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얼굴이 바뀌었잖아. 여러분 보세요. 얼굴 한번 보시라고. 아니, 달라졌잖아, 지금. 지켜. 근본 뿌리가 뽑힌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트라우마가 막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게 번뇌죠. 고통이죠. 그 밀교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 번뇌는 곧 벌이다. 그 말 있잖아. 번뇌는 곧 불이다. 벌이. 깨달음이다. 축복을 통해서 깨달음까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 거라고, 지금. 엄청난 성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겠지만,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까지 연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과거 생각과 감정, 느낌은 납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잖아. 나의 생각과 감정, 느낌은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아닌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 그 다음에 현재만 존재할 뿐이라고 그래, 현재. 과거는 어떻게 존재한다, 겠어? 그림 파일 134비트.
이 파일한테로 이 쓰레기란 말이야. 감정이 쓰레기가 존재할 뿐이지. 응?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여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지금을 중시해야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아닌 것에 의해 가지고 지배당하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 아직 공부가 안 됐을 때는 이제 그랬겠지만 여러분들 생각, 감정, 오감이 내가 아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는 안 끌려가겠죠? 이걸 계속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입바사나 같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에?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나? 나는 뭘 생각하고 있나? 자꾸 이제 알아차리는 걸 이제 연습시키는 거예요. 응? 평소에도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알아차리면. 응? 이제 답변이 됐습니까? 이게 대해서? 이제 답변이 됐으면 또 다음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래서 이제 법사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기억이 떠올랐다. 부정정서가. 이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걸 처리 잘못하면 여러분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확산될 수 있어요. 응? 그런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회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피를 하면 여러분들은 더 억압돼 버린 거야. 응? 여러분 몸속에 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야. 근데 계속 그 폭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 떨 수밖에 없어. 응? 사랑, 자비, 버리심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충족, 내면 아이가 충족되잖아.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뭐 회피하려고 했죠? 누가 얘기하면 꺼내지도 못하겠잖아. 막 화내고. 그렇잖아. 뭐 트라우마 꺼내기도 힘들어졌잖아. 응? 이런 간단한 거 올리만 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유능한 심리치료사가 될 수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응? 자. 응? 수용한다는 거를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용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나의 그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일단 인정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예를 들어 통증이 있었다 그러면 왜 통증이 있냐 이렇게 화를 내려고 하지 말고 통증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 왜 나만 암에 걸려? 이렇게 하지 말고 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암에 대해 감사를 버리는 거예요. 응? 내가 왜 가난해? 가난을 받아들여. 그럼 가난을 해소되는 거예요. 가난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이것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에? 가난, 뭐 불행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죠. 응?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앞서는 노력력 법칙에 의해서 오히려 망가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무의식은 참나를 구분합니까? 못합니까? 무의식. 참나를 구분 못해. 이걸 무의식 속성을 알으셔야 돼. 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거는 뭘 의미해? 하고 싶다. 의지지, 의지. 이건 결핍이 들어가 있잖아, 결핍. 내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럼 무의식은 그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결핍을 받아들여버려, 무의식은. 응? 계속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벗어나려면? 완성형도 중요하고, 완성형. 그대로 무의식은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의식이란 말이야. 그걸 받아들여야 돼. 무의식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분비하고,
모든 힘 근원이 무의식에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무의식은 여러분들 다 연결돼 있어. 또 신하고도 연결돼 있고 여러분들하고 연결돼 있고 다 하나란 말이지. 그 집단 무의식 칼 융인가 뭐 발견했죠? 집단 무의식 하나란 말이지.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응? 그래서 벗어나고 싶으면 결핍이 아니라 다 치유가 됐다. 환자는 치유가 됐다. 그것보다도 완성을 하고 느낌이 또 중요해. 느낌을 창출해야 돼. 그럼 100%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꿈을 이룰 때 노력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한다고요. 느낌. 이거 상상이지, 일종의. 상상 플러스 느낌. 상상은 무의식 언어라고 그랬잖아. 의지는 현재의식 언어고, 의지와 상상이 싸우면 백전백패한다겠죠. 상상이 진다고 그랬죠. 교감신경 과도 긴장으로 오히려 몸이 나빠진다겠죠. 노력 역전의 법칙에서. 그래서 완치가 됐다? 상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느낌을 가져야 돼. 느낌. 완치된 느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완치됐으면 뭐 산에도 다니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거 같은 건 상상을 해줘야 돼. 실제로 그러면 느낌이 들도록. 팔이 안 움직인다. 권투 대회 나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한다든가 진짜 그 상상으로 느껴야 된단 말이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밀교 수행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밀교 뭐가 있어? 무슨 법칙이 있어요? 의밀수행. 관상수행 있잖아. 의밀. 관상을 하잖아. 부처님을 이렇게 머리에 딱 하고 만다라를 관상하는 수행한단 말이지. 여러분들 수행할 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온 마음 할 때도 하고 금강살다 백자진을도 금강살다 부처님께서 머리 위에 있다. 달방석 위에 연꽃 위에 연꽃 위에 달방석이 있고 그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관상하면서 빛을 나에게 보내주고 있다. 요 같은 관상법대로 하고 있나요? 그게 의미수행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하면 할수록 아주 뚜렷하게 돼. 생생하게. 그래서 생기차제야. 길을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핵심을 다 이렇게 전수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아픈 사람은 상상한 것만 해도 완전히 그대로 느낌을 느끼겠죠. 이게 잘 된 사람은. 바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시크릿이다 뭐다 다 상상력법 강조하겠지만 밀교 수행을 제대로 의미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은 이게 됩니까? 느낌이 올까요? 별로 안 옵니다. 미안하지만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 별로 안 한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내일 무의식을 진짜 느끼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마음을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일종의 성공하는 방법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고 훌륭한 치유사가 되는 방법이고 이와 같은 걸 작동 원리를 모르고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 같은 범부가 어떻게 밀교 수행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생에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이 생각 자체가 결핍을 계속 무의식에 집어넣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밀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나는 부처다. 이건 불만이라고 그랬어. 나는 부처다. 이 생각이 한시도 떠나면 밀교 수행자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하란 말이죠. 항상 나는 부처다. 지고한 존재다. 의식이 높은 사람이다. 그럼 무슨 행동할 때도 내가 부처로서 그 생각을 하는데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내가? 뭐 난치병 환자가 오는데 내 수준은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 줄 몰라.
이거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